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국민 주권의 무덤이 되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패 방지 설명서,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를 적은 아파트 민주주의의 저자 남규업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 좋습니다. 네. 2월에 아파트 회장 분투기 연재로 저희가 모셨었어요. 네네. 제가 그 박사님 연재하는 걸 보고 와 너무 좋다. 예. 물론 박사님 너무 고생하셨지만 제가 굳이 그런 고생하지 않고도 박사님의 고생을 통해서 이 아파트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때 인터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내가 정말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네. 근데 그 고생을 책으로 엮으셨어요. 네네. 소감은 어떠세요? 책으로 엮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으로 다 완성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고생이 내 그 4년 동안에 완전히 저의 삶을 그냥 갈아 넣어버렸는데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았는데 나의 고생이 그냥 한 사람의 남겹이 고생했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런 현실이 있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작은 단위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파트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의 경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겠구나. 네. 나아가서는 제도도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의 그런 고생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저자 서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래로부터의 변화, 작은 단위의 변화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모여야 큰 단위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모색, 고민하다 보면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네. 이렇게 변화와 개혁은 쌍방향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단위의 변화, 바로 아파트를 변화시킨 과정을 책에 네.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추천사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써주셨어요. 네네. 이재명 지사. 예. 남규업 박사가 삶의 터전에서 거둔 값진 승리는 공정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재명 지사가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직접적 도움은 주지 않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남 박사님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예, 제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걸 주장하는데 네. 그거를 설계하는 데 참여를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고생한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간간히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직접 원고를 보니 와, 자기도 뭐 순환하면은 그냥 뭐 둘째 가면 서러운데 이 사람도 너무 고생했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정말 제가 책 읽으면서 저도요. 이걸 왜 하셨지? 늪이었어요, 늪. 아니, 이 고생을 왜 하셨지 할 정도로 진짜 고생하셨더라고요. 예. 이재명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합니다. 예. 또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저자의 아파트 회장 4년의 기록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소다. 예. 수원시와 협조가 굉장히 많으셨죠? 네,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어요.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장으로 이렇게 뭔가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그런 사람이 이제 아파트 회장에 이제 당선이 돼요. 어쩌다가 네. 그러면 이제 개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눈을 징긋 감고 그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시니까 늪에 빠지신 거죠. 저는 그런 거는 그런 비리를 본 건 아니고 이렇게 고생할 줄 모르셨던 모르고 들어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자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행정을 엉망으로 한다. 자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다 좀 달랐어요. 아하. 저도 그 점이 좀 희한한데 시장의 지도력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해줬고 제가 거기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제 책에는 그 저에게 직접적 도움을 준 그 주무관들 이름도까지 다 써놨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오래된 10년 넘은 그 적폐 구조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소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셨겠어요. 네, 많은 그렇죠. 사람들의 예. 힘이 합쳐져서 이런 변화를 이뤄내신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남기엽 박사가 쓴 아파트 민주주의 이 책을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우리 박사님 가져오셨어요. 인터뷰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파트 회장 분투기인 이 아파트 민주주의 책을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냐면 그 입주민 대표 회장을 2번 하신 거죠? 네네네. 해임 투표를 3번이나. 네네.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 지나니까 해임 투표를 진행하더라고요. 그 이유들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15명의 동대표 중에 11명이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11명은 직전에도 동대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 친구 가만히 두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부정 비리 이런 거를 들춰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을 먹은 게 아닌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싶었겠죠. 저 친구 뭐 하는 일이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걱정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30년이 다 됐으니까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고칠 때도 많고 그리고 1680세대니까 돈이 네. 어마어마하게 오가죠.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근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예상이 되잖아요. 돈이 오가고 뭐. 그런데 남기업이 일반 동대표도 아니고 회장이다. 그러니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 예, 하겠죠.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 업체 선정하면 그 업체하고 만나고 도장을 찍는 일을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되니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자라고 초기에 그냥 2달 지난 다음에 바로 해임 투표를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부결이 됐는데 또 하고 막 그랬죠. 세상에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각종 소송도 당하셨고 하시기도 하셨고. 예. 제가 15번 고소를 당했고 저는 11번 고소를 했고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증인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와, 좀 웃는 게 아닌 거죠? 아, 정말 저 이 책 읽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다가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끝냈어요. 아, 무거우셨구나. 네. 이렇게, 무슨 아파트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책까지 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파트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사실 벌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서? 아니요. 소장님 이 책 보면서 절대 안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맞아요. 이 책을 쓰면서 맞아.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내 책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자세히 나누기로 해보고 갈등이 두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동대표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소장. 보통 아파트들도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렇죠. 동대표들이 뭘 결정을 하면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소 직원들이 그걸 집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동대표들도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고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의 저를 이제 해임시키려고 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행정적, 법적 뒷받침을 다 해줬죠. 그러니까 한 법처럼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동대표들 몇 면을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굉장히 밝고 해박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관리소장이 모든 걸 뒷받침해줬죠. 기획자로 그렇죠. 보였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지만 동대표들은 보통 이제 오면 활동비 조금 주고 회입고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사주고 완장도 하나 찼으니까 기분 좋고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대표님 오셨습니까라고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제 책에는 이제 몸통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아파트에서만 한 4번 그 이제 회장을 했던 그 직업이시네요. 그 사람은 그게 업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무슨 다른 직업을 써놓긴 했는데 출마할 때 제가 보기엔 그건 업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무직이라고 하면 좀 멋쩍으니까 그게 뭐 매일 출근한다 그러니까 그 출근해서 이제 뭐 저를 자를 궁리를 하고 그 사람이 대표고 관리소장은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고 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회의비 받고 뭐 밥 사주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와 그냥 하는 거고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남겨업 박사님의 아파트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럴 겁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아파트의 자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네. 지적이세요. 예.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동대표도 혹시 우리 관리소장도 이렇게 의심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리소장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겠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많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아파트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열어요. 그거를 이제 알뜰 장터라 그래요. 우리는 세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알뜰 장터 하면은 뭐 다양한 물건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1년에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와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대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업체의 사장이 상단을 조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내는 거겠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8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는 건데 매년 8천만 원 정도 7천, 8천, 9천 여기에 낙찰이 됐어. 근데 제가 회장이 됐을 때 이 또 업체 선정을 했는데 업체 이상한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막 자기네들 우겨가지고 했는데 낙찰가가 뚝 떨어졌어요. 2,600만 원으로. 원래 8천만 원 정도인데 2,6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는 임대료가 줄어들었냐? 그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임대료는 똑같고 그럼 업체 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2,600만 원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600만 원에 해줄 테니까 그 차액 한 5,400만 원 정도 차액은 나눠 갖지 않았을까요? 추측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2,6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입찰 과정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계속 우기니까 뭐 제가 다수가 우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몸이 되니까 그렇죠. 비상식적인 것도 상식이 될 수가 그렇죠. 있군요. 의사결정을 뭐 다수가 결정을 하니까 그거를 제가 뭐 수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근데 8천만 원에서 2,600만 그렇죠. 원 떨어졌고 나머지 5,400만 원은 결국에는 업체 대표하고 아마 뭐 우리 동대표 중에서 나눠 갖지 않았을까. 뭐 그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이거는 지금 추측이시지만 이런 건들을 많이 잡아내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구체적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물로 좀 드릴 거예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아파트 민주주의 이 책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좀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공사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노후했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비리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미리 업자를 만나서 A, B, C, D, E, F, G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직업이 이거니까 아파트 회장이 그 업체 중에 한 업체를 만나고 미리 이제 짜는 거죠. 내가 뭐 당신 밀어줄 테니까 업체 그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방법, 낙찰 방법 이런 거를 그냥 전자입찰 그냥 우리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대표들이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거든요.
점수를 부여하면 그건 너무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죠. 객관적 지표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어느 업체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예. 결국은 그 구성원들 우리 박사님이 적폐라고 불렀던 네네. 그분들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싸움에서 15번의 소송도 네네. 있었고 3번의 해임 네. 투표도 있었고 또 그 갈등 속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아니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가장 슬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15년 10월 중순부터 이제 아파트 회장을 시작을 했는데 16년 10월 말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상주니까 이제 문상객을 맡고 그러는데 그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제가 아파트에 가서 결제를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회장이니까 결제를 해야 돼요. 그 관리소장 저를 내보내려고 하고 저를 고소까지 한 관리소장을 보고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상중이라는 걸 알면 남기업이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 그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상복 다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상중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세상에. 가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버지가 뭐 아들을 그렇게 낳아놓으셨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이사 가는 거는 저희 아파트가 가격이 낮아요. 지하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이사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경제적 형편이. 그리고 제가 그만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예상이 되고 또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이 악에게 지는 거다. 이런 내가 회피한 거다. 그럴 때 눈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저는 못해요. 왜 그러셨어요? 하는 건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고 시간이 아쉬운데 몇 가지 좀 소소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팁을 몇 가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표 회의가 꽤 자주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이 회의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노하우를 좀 주세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참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대표가 입주민들은 한번 동대표 회의에 참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참관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입주민이 무조건 참관할 수 있어요.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낸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 슬리퍼 끌고 가서 회의에 참관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뭐 조금만 보면 금방 이제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동대표들은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보고 싶은 입주민들이 보게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동대표들도 나 회의비 받기 위해서 동대표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회의 자료를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발언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는 아무도 이렇게 감시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자.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제가 회장으로서 좀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우리가 의결을 하면은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공사 전과 공사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게 하고 공사 과정을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게 하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압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소장은 이게 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게 되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공사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공사 후는 이렇게 됐다. 중요한 장면은 동영상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리소장도 떳떳하죠.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뭐 급여를 받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뭐 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건강한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놀이터 개선위원회 이 네네. 활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이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초반에 2년은 고생을 했고 두 번째 2년은 이제 두 번째 회장했을 때는 바꾸는 경험인데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개선위원회가 대표적인데요. 놀이터를 가장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 어머니들, 엄마란 말이에요. 30대 후반에. 그런 어머니들로 구성해서 놀이터를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달라. 아, 제일 잘 아니까 엄마들이. 예. 가장 관심 많고 그렇죠. 저도 관심이 별로 없고 지나면 안 되죠. 예.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PPT 30장으로 요약해서 왔어. 내일이니까.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놀이터가 굉장히 안전해지고 깨끗해졌죠. 그리고 진입하기도 좋아졌고 유모차 진입하기도 좋았고 그런 필요가 있는지를 몰랐죠. 저희는. 근데 유모차가 진입하기엔 좀 불편하다. 턱을 낮춰달라. 아주 뭐 돈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제가 이제 주민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정말 민주주의를 알려주신 거네요. 직접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완전히. 민주주의는 참여잖아요. 그렇죠. 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경험, 그거를 좀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건 아니지만 참여한 사람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었죠. 그 남기업 박사가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비리 발생과 부패의 근본 원인은 결국 주민 참여의 부재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 민주주의의 저자 남기업 박사와 함께 했는데요. 평범한 그들의 공통점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분노를 품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같이 함께 해준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과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동료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이 그냥 저 친구가 엄청 고생했네. 뭐 저걸 왜 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책을 보면 이게 레알? 이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는 더 힘들었고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써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라 전체를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자기 직장을 바꾸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밥벌이니까. 그래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체계가 아주 분명하고 그런데 아파트는 내가 참여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 꽃밭을 저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가꾸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음악회 같은 거 열면 좋겠다. 뭐 이런 지나가면서 간혹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실 구현하기가 동대표가 되면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돼요. 나라 바꾸는 건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너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뜻맞는 사람과 두세 명과 같이 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요. 아주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생생하고 상생한 민주주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남기업 소장. 제가 이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립니다. 몇 분 선정해서 샵 094 우물정 094로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민주주의의 남기업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신청해 주셨습니다.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